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새 자영업자도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나 상가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권리금을 주는 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 한도고, 넘기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였을까? 항상 이런 게 고민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현업 경험상 얘기를 드리면, 장사가 잘 될 때 화랑기하고 불황기하고 평소 때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빠를 텐데요. 지금 경기가 좋나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권리금 얼마까지를 감당해야지 내가 그래도 적당한 가격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얘기를 드리면, 권리금 없이 좋은 자리 찾아가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근데 일부 지역 중에는 뭐 권리금 없는 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장사 잘 된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권리금들 다 붙어 있죠. 예를 들어 권리금이 아니더라도 시설비라도 붙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는지 항상 얘기를 할 텐데, 제가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권리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가 계약할 때 가장 힘든 게, 권리금이 없으면 괜찮은데 본 계약보다는 권리금이 더 힘들어요. 그 조율하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아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지금 불황기 때는 6개월 정도의 그 권리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을 때는 1년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는 금액대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나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얘기 드리고, 이제 새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유를 해서 얘기 드리는데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예요. 자기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실일 때 들어갔어도 시설비 투자하고 그동안 영업이익한 그 활동 영역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권리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그거를 받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거를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면 계약 성사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눈높이를 낮추시고요. 권리금 잘 받고 나갈 타이밍은 그 경기와 상관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무리 좋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권리금이 세고, 경기가 안 좋으면 권리금이 약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도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욕심내지 않고 그 정도 선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얘기를 드리면, 싸게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너무 후려가지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계약 상사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권리금이 붙어 있다는 자리는 어느 정도 기본은, 장사가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기본은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은 감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주더라도 위치는 변동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봤을 때. 그리고 위치가 좌우하는 게 아주 뭐 비율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업종별로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통틀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위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30%라고 봐요. 30, 그러니까 과반 밑으로. 본인 실력이 당연히 6, 70%를 좌우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그런 자리가 만약에 권리금이 하나도 안 붙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슷한 업종이면 권리금을 주는 게 좋은데요. 내가 공실이 있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새 거에 비해서는 좀 노후된 거는 있겠지만 그걸 감당하고도 내가 만약에 평당 새로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 거는 아니지만 감가상각해서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금액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전체적으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좋을 때 기준으로 해서는 1년 정도, 안 좋을 때 기준으로 해서는 6개월 정도, 나머지는 이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 이 말씀 드리는 게 아까 제가 본계약보다 배보다 배꼽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리금에서 대부분 조율이 안 돼가지고 계약 성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서머리를 해드리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금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타이밍 확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거저 먹으려고만 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적당한 자리에 괜찮은 자리에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원상복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간 전에 보통 임대차 기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권리금 인수가 돼도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됐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은 권리금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원상복구 문제도 분명히 따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금 책정을 할 때 넘길 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 그 원상복구에 대해선 다시 따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기, 화랑기 지금 평상시에 어느 정도 그 권리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